안녕하세요.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 건축물 분양법 위반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이 법률의 위반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해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네, 이제 최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생활 숙박시설, 또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수분양자 분들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 건축물 분양법이 적용이 됩니다. 건축물 분양법은 분양 시작 전부터 분양 과정, 시공 과정, 준공에 이르기까지 분양에 관한 전체를 다 아우르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은 만큼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소송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이러한 건축물 분양법 위반 문제는 명확한 해제 사유로 약정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수분양자분들의 단체로 분양 해제를 인정해준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양자에게 있어서 건축물 분양법이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인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분양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 분양법에는 분양사업자, 즉 분양사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아주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와중에도 분양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발생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건축물 분양법은 이제 분양사와 수분양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투명한 분양 과정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은 이제 법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해제는 명확한 시행사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주된 해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먼저 이제 분양사의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물 분양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해주는 법률인 건데 건축물 분양법 위반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3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상가나 오피스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하는 건축물의 분양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선분양 건축물에는 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건축물 분양법 적용을 못 받는 현장도 있으니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나 지식산업센터에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법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항을 어떻게 발견하고 수분양자가 이것을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은 설령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해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분양 광고 내용에 또 누락사항이 있거나 혹은 분양 신고된 내용과 분양 광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위반하여서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내려질 수가 있고 공개 모집이나 공개 추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 또는 동의나 통지 없이 설계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법의 조항 개수 자체가 12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수분양자분들께서 한번 이 법률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현장 그리고 우리 현장의 분양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포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유들을 포착이 되면 그 포착된 사유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논의를 하여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유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유를 발견하고 변호사와 함께 신고를 진행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결정을 받아내면 원활하게 분양 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수분양자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신고 등을 진행해서 실제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아내면서 적극적으로 해제 사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해 시행사 측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받으면 분양 해제가 가능한 편인가요? 네.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내려지는 것을 시행사 측에서도 이제 매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 분양법 위반이 문제되면 개별 수분양자들의 문제를 넘어서 현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판결 전이라도 분양 해제가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은 편입니다. 혹여나 판결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까지 내려진 가장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위 건축물 분양 사유가 있다면 추가적인 다른 문제, 다른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해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는 일반적인 변호사분들께서도 사실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위법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 또 지자체와 소통하는 문제, 그리고 시행사와 협상하는 문제 등 해결해 나가야 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해제까지 달성해 본 경험이 있는 이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호사는 법률과 절차에 대한 전문가이지 각 현장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포착하고 수집하는 것은 결국엔 수분양자 분들의 몫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 분들께서도 그간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사유들을 잘 정리하고 수집을 할 때, 그리고 그 수집한 것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의논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양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좀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화해 나가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원만하게 해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